네, 2008년 경제 위기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자본주의 위기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자본주의의 대안이 무엇이냐, 그리고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안 사회가 어떤 것이었냐 하는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 사회 연설해 주실 이 연사분께서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시죠. 김수행 교수님이시고요.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세계대공학 같은 책들을 쓰셨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오늘 주제와 좀 관련 깊은 책인데요. 이 책도 쓰셨습니다. 이 책에 이 김수행 교수님 소개를 보면은요. 마르크스 경제학을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께서 쓰시는 책들도 되게 이해하기 쉽고 또 대중 강연을 하실 때도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연설하시는 걸로도 유명하신데요.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수행 교수님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제가 김수행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이 45분입니다. 45분. 45분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제가 엄청나게 큰 거라서, 정신없이 45분을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통 3시간 강의할 때 3시간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45분을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림을 좀 그릴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앞에 오시는 게 좋아요. 앞에. 너무 뒤에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 좀 오시면. 그럴까? 이게 지금 문지기가 좀 어려워서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을 일단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실제로 자본주의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원하고, 힘이 있으면 타도하고 싶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류 역사상에 여러 사회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노예사회도 있었고, 봉건사회도 있었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도 언젠가는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망한다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를 타도를 해야지 망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냥 지대로 망하겠어요? 망할 택이 없지. 경찰도 그렇지, 중앙정보부, 안기부도 그렇지, 군인도 그렇지, 모두가 다 한편이잖아. 저기 재벌들하고 한편인데 그 친구들이 우리가 전부 권력을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 90%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잘 다스려 달라고 권력 내놓을 택이 없잖아. 그 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타도하는 게 쉽겠느냐고.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쉽지 않다는 걸 머리 알아라고. 그래서 내가 그림을 늘 그린 게 뭐냐 하니까 인류 역사라 하는 것이 대체로 이렇게 발달해 왔다 하자고. 자, 이런 사회가 있어요. 어떤 사회가 있었다고. 이런 사회가 원시 공산주의 사회든지 이런 사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가 있다고. 그럼 이 사회가 자기 스스로 발전하고 가다가 다른 사회로 지금 옮겨가는 거라고. 옮겨간다는 것이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여러 문제가 터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지배 세력이 타도가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노예제 사회가 왔다 이러고, 그런다 노예제 사회도 노예 반란도 일어나고 여러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다른 사회로 넘어간다고. 이 봉건 사회라고 하자고. 넘어가고, 이 봉건 영주들이 농노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회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옮겨간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게 요한기 자본주의 사회야. 쉽게. 그러니까 이게 꼭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단계를 거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막스가 생각할 때 막스가 아는 것이 유럽뿐입니다. 유럽.
그때는 뭐 동양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했는 것에 미래됐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생겼어요. 그럼 자본주의 사회도 결국은 망한다고, 망해가지고 다른 사회로 갈 거라고. 이게 미래사회라 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사회야. 이렇게 가는 거요. 근데 자꾸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영구불면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본주의 경제학자들, 자본주의 철학하는 친구들, 또 뭐 후쿠 뭐 온갖 소리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잖아. 이 세상에 안 망하는 게 어디 있어? 변하지 않는 게 없다니까. 자본주의 사회도 결국은,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도 결국은 망하는 거요. 막스가 보는 그 역사 인식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이야기고. 여기서 지금 아까 사회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대공황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2010년부터 그리스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데모가 많이 나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유럽, 더군다나 중동에서도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 이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실정이 났다 이거야. 왜냐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한번 보라고. 지금 못 사는 것이, 우리나라가 못 사고 뭐 한다는 것이 뭐가 물자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보라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생산의 3요소 하면 뭐라 그러냐고. 자본, 뭐 노동, 토지 이라잖아. 생산의 3요소. 아, 이게 부족하냐고. 부족하지가 않다니까. 자본이라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공장이야. 공장이고 기계고 원료고 이런 거라고요. 이게 좀 남아도는 거라니까. 남아돌아. 자본가들이 공장을 운영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 왜 운영을 안 하려고 해? 그거 돌려봐야 이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 이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윤이라는 개념을 빼뿌리면 우리 모두가 잘 살자, 모두가 함께 살자 이래 뿌리면 그 공장을 돌려가지고 실업자가 얼마나 많아. 그 사람하고 함께 해가지고 생산하면 생산이 많이 나오고 생산이 많이 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지금 문제가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모순이고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지금 집권층, 예를 들면 이렇다 이 말이야. 지금 삼성 재벌 총수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공장 돌리고 이래봐야 이윤을 못 넣는다. 돈을 못 번다. 이래가 공장을 그냥 놀리고 있다가 이러자고. 놀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그러면 공장 그걸 우리가 돌린다. 너 그만두라. 너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고 회사고 전부 사회에 환원하라 이래가지고 그거를 돌리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그 길이 빤히 보이잖아. 그죠? 빤히 보인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고. 거기에서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요. 이때 혁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걸 정치혁명이라고 한다고. 정치혁명. 정치혁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가 계급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자본가 계급과 연관된 그런 정치자, 정치꾼들, 정치가들, 공무원들, 학자들, 군인들 그런 친구들이 전부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잖아. 그 친구들을 확 물려내야 돼. 그러니까 공권력을 우리 인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전부 차지를 해뿌려가지고 딱 차지를 해가지고는 뭘 해야 되냐 하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장, 회사 전부를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사회 모든 사람에게로 나누어주는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정치혁명이야. 정치혁명이라고. 그러면 이 정치혁명에서는 주체가, 혁명 주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혁명 주체. 혁명 주체는 노동자 계급을 비롯해서 모든 일반 시민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보면 알지만은 1987년에 우리가 큰 운동을 했잖아. 큰 운동을 했을 때 그때 모두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노동자 계급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시민 계급 들었지, 빈민들 다 나타났지, 종교인들 나타났지, 다 나타났다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실제로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잡아가지고 옛날에 있던 그 구세력들 전부 물리친다고. 물려쳐. 그러면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인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를 운영을 한다. 이래버리면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한다는 개념이 없어져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한다. 모든 사람이 같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윤을 봐가 뭐해?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의 생활을 향상시키자. 모든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자. 이래가지고 노동시간을 늘 10시간, 12시간 하던 거를 5시간으로 확 줄인다 이 말이야. 노동시간을 확 줄여요. 줄여버리면 실업자가 어디에 있어? 실업자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공권력을 장악을 해야 돼. 공권력을.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해야 된다니까. 안 그래 버리면 말이야, 걸핏하면 쿠데타 일어나듯이 말이야, 자본가 계급이 군인을 동원하고 뭐를 동원해가지고 혁명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뭐냐 하니까 하나가 이게 이제 과도기라 하는 거야. 자본주의로부터 미래사회로 가는 이 과도기에 이 미래사회의 모든 기초를 닦아야 된다 이 말이야. 닦아야 돼요. 오케이? 닦아야 되는데 늘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모두가 자본주의보다는 다른 미래사회를 만들겠다 이럴 때는 이 미래사회의 씨앗이 미래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써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어야 된다고. 나타나야지 혁명을 할 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모두가 이야기할 때 지금 이거 보이지 않느냐. 이 자본가 계급을 쫓아내더라도 이 사회를 우리가 잘 경영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요새 참 재밌는 현상이 말하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뭔지 알아요? 기본이 뭐야? 협동조합이라 하는 그 기본은 자본가가 없다니까. 물주가 없잖아. 물주가 없더라도 조합원들이 함께 일을 해가지고 뭐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아시겠어요? 그거 그냥 뭐랄까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야, 자본가 계급이 사실은 이거 우리가 어떤 사회를 타도를 한다 할 때는 그 사회가 우리를 엄청나게 애를 먹이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거기에 타도를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 사회가 우리를 잘해줬으면 왜 그걸 타도를 해? 같이 살면 되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노동자 계급이라 하는 것이 원래 여기에서 자본주의로 봉건사회로 갈 때 노동자 계급이 나왔을 때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하니까
하니까 여기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들.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떠냐 하니까 자기가 대대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다 이 말이야. 땅이. 근데 그것이 그 개념이 나의 소유라 하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은 이 땅을 차지해 가지고 그걸 갈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국가 권력이든지 아니면 대지주든지 권력자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전부 다 빼앗아가 버렸다 이러냐. 땅을 전부 빼앗아가 버렸어.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영국의 경우에는 그 대지주든지 영주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양목값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양을 키워가지고 양모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하던 그 농민들을 전부 촌에서 전부 축출을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해? 먹고 살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 뭐 땅이 있나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노동할 수 있는 힘 이것을 도시에 나와가지고 돈 있는 사람에게 팔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임금을 받고 일을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본가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 아니냐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막 연장을 하고 임금을 들이깎고 위험한 일 시키고 산업재해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인데 임금을 받는 노동자인데 이 사람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면 굶어 죽어요. 그때 임금을 받기 위해서 자본가 계급에게 순종하고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 밑에서 산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막서는 이 사람들이 임금 노예라 해도 임금 노예. 임금 노예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노동자들이 기분이 좋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분 좋게 일을 못 하잖아. 거기만 가면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자꾸 하지. 임금 깎는다고 이러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막 바꿔야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임금 노동자의 노동은 자기를 위한 노동이 아니고 자본가를 위한 노동이고 자본가가 자기에게 강제를 하는 노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오를 수가 없다고. 여러분 다 회사 가기 싫잖아. 회사 가기 싫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기회에 그거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공장이 자기의 것이 돼야 된다니까. 노동자 자기의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회사 가더라도 내가 주인이다 해가지고 일을 즐겁게 하고 여러 가지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지? 그것이 사실은 미래 사회의 기본이 되는 그런 하나는 태도도 그렇게 되고 노동자들이 자각을 해가지고 서로 연합을 해야 되고 그지?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야.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우리 주식회사 보라고. 원래 회사 형태는 개인 회사로부터 시작하잖아. 그지? 개인, 자본가 한 사람이 자기 회사를 세웠다고. 그러다가 쭉 보니까 자본이 많이 든다 이 말이야.
큰 공장을 세워야 되지, 철강회사 같으면 뭐, 온갖 기계, 도구, 그걸 다 사야 되니까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주식회사가 나오는 거야?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가 나온다고. 주식회사가 뭐야? 주식을 팔아가지고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식을 판다 이 말이야.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모은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식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자본금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자본금이라 하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사회의 자본이라는 그걸 딱 가지고 있다. 사회의 자본이에요. 이거 틀린다고. 개인의 자본이 아니라고. 개인의 자본이 아니고 사회의 자본이다 이 말이야. 벌써 개념이 틀리잖아. 자, 이게 이제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주식회사 안에서 보는 것 같으면 주주가, 그지? 주주가 있잖아. 이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주잖아. 주주가 그 회사의 소유자 이래 되어 있다고. 자본의 소유자가 주주라 한다고. 근데 주주란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주식만 가지고 있다가 그 회사의 배당을 받아가는 사람이야. 불로소득자라고. 불로소득자.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라. 그지? 주주. 이게 소유자인데, 자본의 소유자인데, 이 친구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윤을 다 가져간다 이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뭐냐 하니까 공장에 들어가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들이잖아. 노동자들이 기계를 다 관리하고 운전하고 이래가지고 생산을 해낸다 이 말이야. 또 경영한다는 사람은 전부 월급쟁이 사장이야. 월급쟁이 사장이야. 월급쟁이 사장도 우리가 이 막스가 생각할 때는 고급 노동자일 뿐이다 이 말이야. 월급쟁이 사장. 지금 자본가는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고, 월급쟁이 사장, 월급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가 일해가지고, 월급은 더 많이 받더라도 결국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일반 노동자들이, 요새는 보면 일반 노동자들이, 주식 몇 장 가지고 있다고, 내가 자본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큰 오산이야. 그럼 주식, 뭐, 갑자기 떨어질 거면 어떻게 할 거야? 꼼짝도 못 하는 거야. 결국, 그래서, 이 자본의 소유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동자가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왜 이 불로소득자들에게 회사의 이윤을 전부 돌려주느냐? 왜 자꾸 글로 갖다 바치느냐? 회사 이윤은 회사가 전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혁명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을 전부 회사가 몰수를 한다든지 받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없애버리면 돼. 주식 전부 무효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노동자에게 회사를 전부 운영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늘 생각해야 될 거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소유, 노동자들이 회사를 소유한다 이럴 때 노동자 개개인이 회사를 소유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지금 주식이 다 없어졌어. 없어졌으면 결국 노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회사에 있는 모든 기계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자기의 것처럼 대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공동소유라는 개념이야. 공동소유라 하는 그걸 뭐 가져가지고 그걸 자기가 판다 어떻게 팔아? 못 팔지.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자들이 모두가 그 회사, 기계, 뭐 온갖 것을 자기의 것처럼 대한다 이런 거야. 자본주의 하에서처럼 이게 자본가의 것이다 이래가지고 자본가의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 기계를 많이 파손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분 나쁘면 막 차고 그러잖아. 그래,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이 자본주의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공장을 들어버리면 협동조합 공장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 공장 같으면 이거는 자본가들이 없어도 생산이 다 잘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조금 수탈이라 하는 게 일어난다. 이게 이제 이 용어인데 수탈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 수탈자라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자본가가 소자본가를 멸망시키잖아. 소자본가가 자꾸 망하고 소자본가의 재산을 자본을 대자본가가 가져간다고. 그걸 수탈이라고 해요. 빼앗는다는 게 수탈이야, 수탈. 이거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자본가가, 대자본가가 소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간다 하는 수탈자야. 그 다음에 이 수탈자,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자본가의 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소자본가는 점점 망하고, 이래가지고, 대자본가, 소수 대자본가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로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사실 자꾸 자영업주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영업주를 자본가로 자꾸 하면 안 돼요. 이제 자영업주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자영업주가 노동자로 망하는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주가 자꾸 자기, 퇴직하면서 가져온 돈, 그거가 전부 다 날리잖아, 지금. 그게 계급이 자꾸, 계급이 양극화 된다니까. 소수 대자본가하고 다수의, 임금 노동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때까지 쭉 대공황을 거치면서 나온 것이 99%의, 노동자 계급 아니야. 99%의 노동자 계급하고 1%의 부자하고 지금 싸운다 이 말이야. 아이고 그 숫자로 봐더라도 1%가 죽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그 1%의 특권 계급 부자들로부터 재산을 수탈을 해야 된다니까. 재산을 빼앗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미래 사회에 가는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장, 회사, 기업이 모두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그게 이제 노동자라고 자꾸 하지만 노동하는 개인이라고 한다고. 노동하는 개인들. 노동자라고 하면 자본주의 하에서 늘 노동자라고 하면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잖아. 이 노동하는 개인들은 이제는 노동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노동하는 개인들이 모든 공장, 회사,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무슨 산업부문별로 이 공장별로든지 이래가지고 여기에 노동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자꾸 하고 이게 이제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연합이라 이 말이에요. 연합. 산업부문별로든지 공장부문들도 이런 연합을 만들어. 이게 뭐 노동조합이든 어떤지 간에 그런 식으로든지 각자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실업자가 저렇게 많다 이 말이야. 실업자가 저렇게 많으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자꾸 더 길게 일을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냐. 그리고 또 있잖아. 또 대학 졸업해가지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할 일 없어가지고 노상 점심때 나와가지고 고급 식당에 가가 점심 먹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고 말이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전부 일을 해야 돼요. 일. 이 노동이라 하는 것이 지금과 자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하면 이거는 희생이라 하는 이런 적을 했는데 이제는 회사의 주인이 공장 주인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공장 주인이에요. 그러면 노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바라던 것을 실현한다 이렇게 돼요. 노동이 즐겁고 그런 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노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저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이 경제 운영이 상당히 달라진다고. 이거라고. 지금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연합체들이 있다고. 이 연합이 결국은 뭐냐 하니까 이 연합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 사회를 운영을 해나가는 거예요. 운영을. 민주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나간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니까 이 자본가들이 전부 이제 자본주의 사회처럼 저 노동자를 말이야 어떻게 착취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착취당할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주인이 돼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개과천선해야 될 거 아니야. 쓸데없이 남을 착취하고 해가지고 저놈을 못 살겠구는 그 생각이 확 사라진다고요. 그 자본가가 새 사람이 돼버려요.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본가가 해방된다 이란다고. 그래서 자 노동자가 해방이 됐다. 노동자가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자본가도 어쩔 수 없이 해방이 돼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새 사람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류라 하는 개념이 인류야 인류. 인류라 하는 개념은 뭐냐 하니까 인간들을 하나의 종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게 인간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인류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라고. 내가 저 사람을 인류라는 하나의 유적 존재의 일원으로 보고 또 자연에 대해서도 이것이 인류의 재산이고 인류하고 관련이 있다. 이래 보면 그 자연을 훼손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 착취하고 수탈하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이야기.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연합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지금으로 의한 지금 같으면 국가의 형태를 띈다고. 특히 이 정치혁명할 때는 정치혁명을 해가지고 재벌들의 재산을 빼앗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앞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는 그게 다 끝나버리면 이 국가라 하는 개념이 원래 국가라 하는 것은 지배계급이 어떤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수단이 국가야 국가. 국가라 하는 개념이 사라진다 이 말이야. 이게 국가가 아니야 그냥 자유로운 개인 노동자들의 연합이 세상을
각 나라를,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세상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 이런 거야. 이게 지금 사실은 막스가 보는 미래사회야. 미래사회라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이제, 이 연합체가 여기가 있고, 이게 이제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모든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은 필요와 욕구가 있고, 여기에 그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 이 새로운 사회는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연합이 이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인터넷으로 묻는 거요. 야, 금년 한 해 동안 아니면 앞으로 몇 달 동안 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러면 어떤 사람은 빨간 자동차를 한 대 원한다든지 옷을 원한다든지 온갖 원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다 받아요. 이 컴퓨터가 잘 발달했다고. 다 발달하잖아.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이 그 사회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그 사회가 스스로 이용을 한다 이 말이야. 이걸 위해서.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전문이 뭐고, 그 사람은 능력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기계가 어떤 기계가 몇 개 있고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찾고 대비를 한다면 이렇게 오면 이걸 가지고 이거를 해보고 또 여기서 회답받고 이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거는 지금은 안 될 건데 이거는 좀 다음에 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연합에서 생산 목표를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인적 물적 자원 공장이나 회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거 이렇게 생산을 합시다. 이래가지고 생산을 할당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생산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 각자 주민들한테 택배로 보내주면 된다 이 말이야. 택배로. 동시에 웃지 마라. 이게 새로운 사회가 이래 되는 거요. 이렇게 딱 떼어뿌리면 자원의 낭비가 하나도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있는데 뭐냐하니까 모든 자본가들이 자기가 앞으로 자기의 물건이 얼마나 팔릴 것인지하고 추측을 해가지고 막 생산을 해내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한참 넘을 수도 있고 한참 넘어보면 거의 공항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또 한참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야단이잖아.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거는 미리 다 알아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내가 생산해가지고 하는 게 거기서 무슨 너무 낭비가 있느냐고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더라도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꼭 생활, 먹고 살고 입고 이런데 자꾸 거기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더 고상한 거 있잖아. 큰 거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사는 모든 동네가 예를 들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남녀 간에 이혼이 많은데 그 이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 얼마나 고생해. 그러고 아까 이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연합이 좀 더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데 가는 거라니까. 생각이 노사 먹고 살고 이거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꾸 시장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래 버리면 이게 이
물건들이 생산되는 생산물들이 상품으로 시장에 나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시장이 없어진다니까. 상품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시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을 수탈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자본이라는 개념도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래 사회가 그렇게 됩니다. 안 좋아? 아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막스가 늘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것처럼 이것이 유토피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자 여기에서 지금 근거를 하고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 사람이 사실은 보면 생각이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악착스를 말이야, 서로 경쟁하면서, 남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엄청나게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것이 이 과정에서 자꾸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래요. 사라져야 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안 변하면, 새로운 사회가 오는 것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다고. 내가 하나 이야기할게. 내가 베네수엘라에 내가 한 달쯤 가 있었는데, 그 차베스라는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차베스의 그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랄까, 후원 세력은 누구냐, 빈민이에요, 빈민. 빈민이라고. 그 사회가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다고요. 그런데 차베스가 나오기 전에는 그 나온 돈을 가지고 저거 부자끼리 다 나눠 먹었다니까. 빈민에게 하나도 혜택이 돌아오는 게 없었다고. 당신들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잘 내가 박정희가 1961년에 쿠데타를 했잖아. 내가 그때 대학 1학년이에요. 그래 그 친구하고 내가 계속 살아온 거야, 같이. 물론 이제 그러면 죽었지만.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급할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오는 징조가 있다. 자꾸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럼 우리 모든 촌사람들이 말이야, 석유가 나오면 모두가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라고 모든 사람을 가려면 저끼리 먹으면 되지. 그 차베스가 일어나기 전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빈민이 그렇게 석유로부터 나오는 돈이 많더라도 빈민이 60 내지 80%를, 차지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대통령이 나오면서 딱 그 선거 공약이 뭐냐 하니까 나는 빈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거 하나뿐이요. 딱 그것만 냈다고. 그래서 빈민의 표를 다 얻어가지고 당선이 되었잖아. 그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나오는 석유 수입의 50%를 빈민을 위해서 다 썼다 이 말이야. 각 동네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 하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 빈민들 사는 동네에만 빈민들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빈민들한테 그 주민자치회한테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그걸 다 물어가지고 수도가 없다, 스포츠 센터가 없다, 온갖 하수도가 어떨까, 학교가 없고 병원이 어떻다 그런 걸 다 해주면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을 해야 된다니까. 돈이 얼마나 든다는 것도 다 알아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한다고. 그래서 정부의 국가발전위원회라 하는데 거기가 그것만 빈민들 전담하는 기구예요. 거기다가 다 올린다 이 말이야. 올리면 그 정부 기관에서
그 전문하는 직원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래 저걸 한다고, 훑어보고 좋다 하면 거기에서 그 국가발전위원회에서 그 빈민들의 주민위원회에다가 돈을 그냥 몇 억을 확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넣어줘요. 통장에다가. 넣어주면서 주민위원회에게 그걸 가지고 이 계획을 잘 하라고. 그러면 이 주민들이 그 돈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원하는 걸 다 만든다 이 말이에요. 계획들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돈 이렇게 썼다고 보고를 한다 이런 이야기야. 당신 이게 지금 뭐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옛날 빈민은 그 사회에서 늘 억압당하고 늘 천대꾸러기라서 머리가 없다고 머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근데 지금 자기가 스스로 돈 쓰고 그 집 지어보고 같이 협력을 해보니까 얼마나 사람의 인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능력이 확 개발되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힘이 지금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본주의에서 함량된 엉터리 같은 그 정신이, 엉터리 같은 사고방식, 엉터리 같은 것이 계속 인간의 본성으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그래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막스가 자꾸 이야기하잖아. 환경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성도 변화가 되고 이것을 막스가 이야기했다고 혁명적 실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혁명적 실천. 인간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이 부르주아 경제학자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경제학자는 나처럼 이렇게 한다고.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자꾸 한다고요. 아니 야 여기 와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일하고 재산이 전부 공동재산이 되고 그런데 이기심 부리면 뭐 하느냐고.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인간성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이것이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또 인간성이 변하고 인간 능력 그러면 또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자꾸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회는 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고. 이 사회를 타도를 해야 돼요. 지금 하는 짓들 보라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타도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 사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중 토론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단 회원인데요. 노무현 재단 회원인데 거기서 한번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가당찮게 그 희망노조라고 이렇게 우리 노조의 활동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유로운 노동자의 연합을 그때하고 많이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주민들의 그 연합된 체계로 주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가 공급이 넘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없는 중소노동자들, 중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토건 사업이 많이 이제 사양화되고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이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은 그 사람들에게 대안점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제가 강원도 촌놈에서 그 생태적인 그 인간과 융합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권한을 주고 당신들이 먹고 살 거는 어떻게 수요를 조절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토건 사업도 할 게 있더라고요. 시골에는. 도시에는 다시 리모델링도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대안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그분들에게 어떻게 줄 수가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올라온 전남대학교 2학년 홍보석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요.
왠지 많이 들었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딴딴하게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인데, 그게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는 과연 망했을까? 아니면 망하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보이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예를 보았을 때, 꼭 마르크스의 예언이 틀리고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 자본주의가 망할 때가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면 이게 패배한 사회주의가 진짜 사회주의였는지, 아니면 사회주의가 아니었는지, 또 사회주의가 망했는지 틀렸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요. 만약 또 각종, 제가 듣기로는 마르크스가 미래에 대한 예언을 제대로 안 해놔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이 각종 난립했다고 들었습니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이즘, 주체사상, 기타 등등, 주체사상은 마르크시즘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사상들이 진짜 마르크스주의의 맥을 이어받았는지, 혹은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발언이 정리가 안 되는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박근혜 이후의 삶도 예측하기 힘든 하루하루인데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박근혜 정부 자체가 그 정부 자체의 어떤 지독한 우파성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본주의 하에 이 국가 운영하는 자들의 어떤 고유한 특징도 같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이후의 삶은 동시에 자본주의 이후의 삶과도 연동지어서 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수님이 이제 주로 이렇게 미래사회라고 많이 표현한 거를 저는 이제 사회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막스 자신도 그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표현한 바가 있는데 앞서 한 분이 과연 그렇다면 옛 소련이라든가 또는 지금 중국이라든가 북한은 마르크스가 말한 그런 사회주의하고 부합되는 사회였는가라는 그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아마 연설 시간이 짧으셔서 김수행 선생님이 그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마르크스의 예측한 미래사회라는 책에서 보면은 옛 소련이 과연 사회주의였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시고 그러나 옛 소련은 특히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정책 이후에는 그 사회가 점차 자본주의의 길을 밟았고 마침내 1930년대 초에는 자본주의의 반혁명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917년 10월에 일어난 이 노동자 혁명은 분명히 자본주의를 분쇄한 사회혁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그 부분을 정치혁명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사회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치적 상부구조의 일부를 제거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체제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혁명으로서 저는 이제 사회혁명이라고 보는데 그 사회혁명이 대략 한 5, 6년 정도의 시험을 거친 뒤에 국제적 혁명의 고립이라든가 또는 내전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어떤 반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혁명의 변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라고 알려져 있던 스탈린 체제 하에서의 사회주의는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라 소위 국가자본주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수님이 또 굉장히 강조하시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스탈린이라든가 또는 중국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이 김일성이 상당히 많이 왜곡을 하고 뒤틀어 놓은 어떤 사회주의에 막스에 얘기했던 어떤 사회주의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좀 소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국유화라든가 아니면 소수의 일당 독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에 의해서 이윤이 아니라 소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라는 것이고 옛 소련에서 스탈린이라든가 또는 북한에 의해서 그것이 훼손됐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폐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시라든가 박근혜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폐기할 이유가 없듯이 스탈린이 사회주의를 훼손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포기할 까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문제점 이런 것이 굉장히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유를 꿈꾸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그 상수도 공사하다가 그 비가 많이 오는데 노동자 7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그 노동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사회라면 자신을 그렇게 죽음이라는 그런 노동 환경 속에 몰아넣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사회가 민주적이라고 한다면 한쪽에서는 그 실업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실업이 굉장히 만연하지만 또는 다른 한쪽에서는 과로사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불합리한 모순들 이런 것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되는 경제 위기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더 이상 이윤을 위한 생산이 벌어지는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생산이 벌어지는 필요를 위해서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사회주의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몇 가지 그 방향들,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종의 부분적인 그런 대학들을 확대하는 것,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점진적 방법으로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장이라는 체제 속에서 그런 대한독립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를 했을 때 결국은 시장의 이윤 논리, 경쟁 논리 속에서 그 스스로가 변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는 유명한 그런 협동조합, 굉장히 커다란 협동조합이지만 이런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주식회사 같은 것을 자회사로 고용을 하거나 또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8,000명에 달하는 그런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하는 식의 이윤 논리를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사회에 대한 아까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저는 소련 사회 또한 전 세계적인 어떤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결국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한 국가조차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련 사회에서도 그런 사회주의 혁명이 실제로 벌어지긴 했지만 전 세계적인 그런 자본주의적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국사회주의론을 채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소련 사회가 다른 자본주의와 경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윤을 위한 생산을 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점점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 또 더 많은 군사력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노동자를 착취하는 논리들이 계속 강요가 됐습니다.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 전체를 바꾸지 않고서 부분을 바꾸는 것으로는 뭔가 다른 종류의 사회주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주의를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교수님도 되게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실제로 이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권력에 맞서 그런 투쟁을 더 크게 벌여서 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그런 방향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회, 한국 같은 경우 이건이라든지 이런 거대 자본을 운영하고 있는 자본가라든지 또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런 국가 권력에 맞서서 투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삼성과 같은 거대한 기업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은 그런 기업들을 완전히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사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막스의 머릿속에서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노동자들이 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그런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바로 대한사회의 씨앗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지금 막스가 예측한 미래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흔히들 이제, 사회주의 이제 혁명들,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혁명과 그에 따른 이제 자본주의적 대응 방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약간은 성공적으로 보여진다고 평가되고 있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경향, 그것은, 막시즘적 예견에 부합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북유럽식의 복지 위주의 어떤 그런 사회 민주적인 경향이 향후 어떤 훨씬 더 건설적인 대안으로 인류 사회에 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어떤 새로운 어떤 견해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저는 다른 게 아니라요.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관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모델을 설명하는데도 실제 현상을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데, 가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관념적인 거. 그러니까 예상하고 예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자본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뭐 공동체주의가 됐든 한 가지만으로 완벽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건 그거야말로 공상이고 환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체제를 아예 혁명을 일으켜서 다른 체제로 바꾸는 것이 그게 마르크스가 가정했듯이 이게 마르크스가 차용한 게 헤겔의 변증법이잖아요. 헤겔의 변증법은 그 내재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죠. 그 종교처럼. 근데 모순을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인간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거로 같잖아요. 세계를. 그러니까 자본주의에도 장점이 있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전 세계적인 기아나 가난에서 벗어났고 질병에서 해방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봉건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꼭 지배자의 틀에서만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서 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체제가 자연스럽게 변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크게 사람들이 불안하고 문제시하는 거는 그 버블이랑 공황이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순환하면서. 그리고 체제적으로 생산의 과잉을 통해서 노동자의 착취가 심하다는 거. 근데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회주의가 대안체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당이 있잖아요. 아예 그 사회주의 체제로 단일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단일 체제라는 게 분명히 좀 강요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그마가 되면 모든 이론이 됐던 그렇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런 체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과연 이런 사회주의로의 방향이나 전환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론이 아니더라도 꼭 혁명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백승민이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80년대부터 노동운동을 하시고 하셔서 노동자분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게 그것보다 더 진화된 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막상 일용직 노동자분들과 이런 분들을 보면 당장 먹고 살 거에 걱정이 더 많고 그런 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어제 대의원 선거도 있었고 대의원에서 그 위원장도 뽑고 했는데 지금 총체적인 노동자가 단결이 우선돼 갖고 지금 당장의 현안을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3인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갈 수 있진 않은가 저는 그러게 궁금하고요. 바로 사회주의로 감으로써 인해서 서로에게 노동자 간에도 정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노동자 간에도 갈등이 생길지 않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통합과 협의를 이렇게 거치기 위해서는 3인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로 갈 수는 없나 이게 저는 김수행 교수님께 궁금한 점입니다. 예, 저는 자본주의가 아까 한 분이 빈곤이나 이런 걸 많이 없앤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현재 세계 30억 인구가 빈곤층입니다. 그리고 거의 3분의 2가 기초적인 어떤 깨끗한 물이라든가 안정적인 주거, 아주 필수적인 교육 이런 것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분의 2죠. 여전히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환경 재앙 이건 21세기가 과연 22세기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묻는 환경 재앙이 저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끔찍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마르크스는 그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자본 간에 경쟁하는 체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들 간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쟁하는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경쟁에서 우위에 차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끊임없이 착취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인 거죠. 또한 자본주의는 국가들 간에 끊임없이 그런 경쟁에 시달리는 체제입니다. 전 세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윤이 크게 나왔을 때는 이 서유럽의 복지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세계 자본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자본들 간의 경쟁,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각할 때는 이 서유럽의 그런 삼인주의적 모델이 굉장히 큰 한계에 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유럽 같은 데에서도 영국이나 이런 서유럽 같은 데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전후 복지를 줬던 것들을 다시 노동자들한테 빼앗는 그런 과정들이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긴축이라든가 복지 축소에 저항하는 그런 거대한 계급투쟁이 지금 유럽 전체를 휩쓸고 있는 걸 보더라도 저는 어떤 이 삼인주의라고 하는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엥겔스는 이 사회주의가 되면은 인류의 전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계급사회가 다른 계급사회로 가는 게 아닙니다.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갔듯이 형태만 바뀌었던 그런 계급사회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가 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평범한 사람들이 그 생산을 통제하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 노동자 계급의 특성상 집단적으로 생산을, 그 사회를 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내에서 다시 새롭게 계급이라고 하는 형태, 새롭게 억압이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물론 다양한 당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 경쟁을 많이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더 협력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다양한 이견들과 다양한 정당들과 다양한 논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급으로 분열돼서 서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전쟁까지 하는 저는 그런 것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 사회주의, 그 미래사회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민주주의 엄청난 확장입니다. 그 파리 코민을 보면 그 국가 공무원들은 평균 노동자들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소환하고 파면 가능했습니다. 이걸 지금 적용하면 우리가 메이드인 국정원을 만들어진 박근혜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소환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단지 이것이 정치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생산을 뭘 생산할지,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바로 그 나라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회. 바로 이렇게 저는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확장된 사회를 바로 미래 사회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자유입니다. 사실 자본주의화에서 많은 사람들은 노동의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고 집 같아 가서 금요일날 돼봤자 불타는 금요일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자기의 소외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마르크스가 예측했던 이 미래사회 사회주의의 핵심은 노동 소외가 극복되고 진정한 인간의 그런 창의성과 개성과 자유가 뽑힐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가지의 일을, 그 하기 싫은 일을 평생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영화평론가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또 영화 감독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지금부터 교수님의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적을 하지 말고 지금 이야기 나온 걸로 지금 그 중에서 몇 개를 몇 항목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게요. 지금 내가 사실 이거 이야기할 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연합 혹은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로운 사회에 가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일을 합니다. 집에서 놀아가 뭐 할 거요? 전부 일을 해야지 자기의 능력이 개발된다고. 몸도 튼튼해지고. 그런데 잠깐만, 그래서 막스가 우리가 알잖아. 공산당 선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이 미래 사회가 공산주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엥겔스는 사회주의라 해가지고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사회주의라 하는 그런 게 있잖아.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막스 엥겔스 쪽에서는 막스 엥겔스는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가 똑같은 이야기고 또 자유로운 노동자들 연합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런데 특히 막스는 나중에 가면 이 이야기를 이 미래사회로서 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소련사회가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를 하는 바람에 그 영향이 다른 사회에 다 묻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학 교과서나 철학 교과서 같은 거 그런 것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야기만 알았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자,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 이야기를 또 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막스가 이 미래 사회도, 이 낮은 단계, 여기 미래 사회인데 여기서 또 두 단계가 있어서 낮은 단계의 자유로운 노동자들 연합하고 높은 단계의 자유로운 연합 단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근데 레닌이 어떻게 명명을 해버렸냐 하니까 이 낮은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명명을 하고 이 높은 단계를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저 미래사회, 막스가 이야기한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연합을 이 두 단계로 나눠버렸다고. 그래서 이 레닌의 뜻을 받아가지고 스탈린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스탈린이 1936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소련이야. 이 소련이라 하는 거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 하는 그 옛날에 실체가 있는 거. 지금 러시아하고는 달라요. 러시아도 그 소련의 하나의 공화국이었지만은 거기는 15개 공화국이 있었다고. 15개 여러 우크라이나 공화국, 벨라루시 공화국 이러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15개 공화국이 있었는데, 잠깐, 1936년에 소련이 세계 최초로 미래사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라고 이랬는데, 잠깐, 새로운 사회의 첫 단계인 사회주의로 들어갔다, 이렇게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936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로서는 엄청난 대공황이 일어난 거야. 1930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고, 대공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1938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동안 러시아는 어쨌든지 1917년 혁명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걸 계획이 이렇게 잠깐 5개년 계획도 했고 그 다음에 농업 집단화도 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1936년에 되면 서방의 모든 나라가 아이고 러시아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회고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능가할 거라고 모두 칭찬을 하고 있었다고. 그때 그 기회를 타가지고 이 스탈린이 소련은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 들어갔다 자본주의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고 서방에서도 모두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자꾸 그 소련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였다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이 새로운 사회라 하는 것은 여기 있듯이 막스가 이야기하면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연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사회의 주인은 노동자라니까. 노동하는 개인들이 주인이에요. 소련 사회는 관리들이 주인이라고. 지금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연합,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 그 회사의 공장, 기계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무슨 공장, 여기는 무슨 공장 이러면 각각의 이 연합들이 다 결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제 계획을 세우고 이런다고. 직접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야. 근데 소련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들이 당 관료라든지 정부 관료들이 그 사회에 있는 아까 이야기 그 사회에 있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버려 가지고 노동자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은 실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말이야, 우리가 자꾸 그런, 무슨 섬에 귀향도 보내고 온갖 일 자꾸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임금 노동자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유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 사회를 어떻게 해서 막스가 이야기한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연합으로서의 새로운 사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래서 내가 그걸 자본주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가는 길에서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을 이용한다는 그 이야기가 시장에 나가서 상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품을 판다고. 상품을 팔 때 상품을 가지고 나가서 파는 사람이 그것이 만약 그 상품이 자기가 실제로 그 생산비로 10원이 들었다 하면 시장에 나가서 팔 때는 10원보다 더 이상 받아야 받고 싶을 거 아니냐고. 10원짜리 상품, 자기가 드는 10원짜리 상품을 10원에 팔려고 하면 뭐 하려고 그 친구가 시장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파겠느냐고.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시장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파다가 거기서 이익을 보자하는 그런 개념이 생긴다고요. 그런 개념이 생기고, 그러면 이익을 보는 것 같으면 자기가 돈들을, 화폐를 모아가지고 더 큰 장사를 하자하는 이런 식으로 되겠다면, 그러면 이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참여 계획 경제가 그건데, 국가를 가는 길, 실제로 자유로운 노동자 연합인데, 그 국가가, 그 연합이 그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이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택배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택배로 보낸다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뿐이면 시장이 필요가 없다고. 자꾸 시장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시장 할 뿐이면 자본주의가 다시 복귀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복지국가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나는 그것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혁명을 할 것이냐, 혁명주의, 계량주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있다고. 사상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가지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 계급이나 빈곤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느냐, 복지를 더 늘리는 이런 이야기. 거기에 한계가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기계나 공장이 이런 것을 자본가들이 소유를 한다는 것을 딱 전제를 해놔가지고 그거는 깨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야. 스웨덴에도 재벌들이 굉장히 많다고, 재벌들이. 근데 그 친구들 물론 우리같이 이런 뭐 재벌들이 세금 안 내고 이런 건 완전히 깡패 아니야, 깡패. 그런 깡패는 아니에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꾸 장하준이가 세금 다 내고 하고 좀 봐주자 이러는데 나는 못 봐주겠다 하고. 그러면 이 자본주의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로 못 가요. 미래사회로 못 간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혁명주의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량주의라 하는 말도 그런 거예요. 계량주의라 하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혁명주의라 하더라도 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과도기를 거치든지 안에서라도 점점 이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알려고 하면 자꾸 투쟁을 해가지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됐노, 이거는 왜 안 되느냐고 자꾸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인간 능력을 찾고 이래야지 진짜로 혁명할 때 되면 힘이 확 생겨가지고 진짜 해낸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량을 자꾸 해내고 하나하나씩 가는 거,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있다고. 그런데 이 계량주의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하고 똑같아. 삼인주의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자본주의 체제는 아까 누가 또 이야기했듯이 자본주의 체제는 훌륭한 체제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가만히 두고 그 안에서 자본주의 안에서만 계량하자 하는 그것이 계량주의야. 혁명주의라 하는 것은 중요한 시간에 혁명하자 하는 것은 맞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지금 자살하고 굶어 죽고 이러는데 그거를 현 기득권 세력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런 건 자꾸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더 큰 요구를 해가고 그러면서 가다가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혁명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량주의는 자본주의라는 걸 하나 딱 전제를 그까지밖에 안 되겠다. 자본주의 안에서 뭘 하자 하는 거고, 혁명주의는 자본주의를 해서 국민들의 인민들의 능력을 세워가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느 때 저걸 하자. 지금 소련 사회가 이처럼 망한 이유는 1990년에 돼가지고 망한 이유는 처음에 1917년 혁명을 딱 했을 때 그 내전이 일어났잖아. 내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금방 그 신경제 정책이라 해가지고 내전할 때는 전시공산주의라 해가지고 모든 공장 농장을 전로했다니까. 국가가 전부 다 접수를 하고 야단이 났다고. 그런데 국가가 접수를 하고 이랬는데 그 공장 농장을 국가가 관리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왜냐하니까 머리도 빨갈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 공장을 운영하고 농장을 운영하고 이럴 사람들이 인재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럼 공산주의를 해할 수 있었겠어? 그래서 신경제정책에 와서는 그 공장 농장을 옛날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준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운영을 좀 하게. 이런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회복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자본주의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레닌이 그 다음 방침을 고친 게 뭐냐 하니까 이럴 때는 할 수 없다. 우리 국가라는 것이 프롤레타리아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자본주의 요소들을 통제하면서 나가겠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든 걸 잡게 하겠다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예, 감사합니다.